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강의가 마칠 때까지는 문자열 알고리즘을 다뤄보려고 해요. 미리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자면 KMP의 경우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알 듯 말 듯한 정도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KMP는 코딩 테스트에 정말 드문 빈도로 나오는 알고리즘이라 나와도 기본 예제 수준으로만 나오지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응용 없이 단순히 패턴 매칭만 필요하다면 지플플에서는 str 함수가 KMP처럼 문자열과 패턴의 길이에 대한 선형 시간에 매칭 결과를 줘서 굳이 KMP를 몰라도 날로 먹을 수 있기도 해요. 보통 학부 알고리즘 과목에서 KMP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에 넣어두었지만 코딩 테스트만 고려한다면 아예 응용까지 익힐 게 아니고서는 굳이 KMP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취사 선택하면 돼요. 목차는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KMP를 다루기 전에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줄과 같은 문자열의 슬라이싱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본문에서 설명을 할 때도 저 표기가 간단해서 가져왔어요. 혹시 파이썬을 이전에 배운 적 없어 SA:B라는 표현을 처음 보면 저기 적혀있는 정의를 잘 숙지해 주세요. SA는 포함하지만 SB는 포함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그 짝대기 S는 S의 길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는 각각 문자열의 첫 문자를 포함하는 연속한 문자열, 문자열의 끝 문자를 포함하는 연속한 문자를 의미해요. 슬라이싱을 이용해 나타낸 정의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KMP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KMP 알고리즘은 문자열 A 안에 문자열 B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일단 KMP 알고리즘 모르는 상황에서 A 안에 B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A의 각 위치별로 확인을 하면 돼요. 먼저 A의 제일 앞부분이 B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맨 첫 글자부터 달라요. A의 두 번째 글자부터 확인했는데 또 달라요. 세 번째도 달라요. 뒤는 설명 없이 쭉 보여드릴게요. 찾았습니다. A 안에는 B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왔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02번째 줄에서 int로 형 변환을 하지 않으면 사이즈 멤버 함수가 unsigned int 자료형이기 때문에 개판이 날 수 있다는 건 늘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 그 외에 딱히 코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통 각 언어에서 패턴 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내장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약간의 휴리스틱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이 구현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얼마일까요? 시간 복잡도가 최악이 되는 A, B 모양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본인의 코드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고민해 보는 것은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도 발레를 잡아낼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예시가 최악의 예시예요. 끝까지 가고 나서야 일치하지 않으면 알게 되고 한 칸 옮겨서도 마찬가지고 끝날 때까지 쭉 그래요. 즉 최악의 경우 OA 길이 곱하기 B 길이에 동작해요. 이렇게 OA 길이 곱하기 B 길이에 동작하는 건 지금처럼 사실상 의도적으로 만든 매우 특수한 입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 위치마다 O, B에 걸쳐서 비교를 하는 일이 잘 생기지 않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즉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A와 B의 길이가 최대 각각 100만인 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서는 지금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KMP 알고리즘이 뭐냐고 했을 때 KMP 알고리즘은 패턴 매칭 문제를 OA의 길이 더하기 B의 길이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KMP로 검색해서 다른 블로그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얘기가 KMP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강의자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보는 사람에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KMP 알고리즘을 이해하기에 앞서 KMP에서 쓰이는 실패 함수를 알면 KMP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단 실패 함수 fx는 문자열 s0:x 더하기 1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로 정의돼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제 잘못도 아니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언제였는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KMP를 처음 배울 때 말 그대로 뇌정지가 심하게 왔었어요.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예시를 구성했으니 같이 볼게요. F2를 같이 구해볼 건데 F2는 S0:3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에요. 이 말인 즉슨 앞 세 글자인 ABA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를 구하겠다는 의미예요. fx가 문자열 s의 앞 x 글자가 아니라 앞 x 더하기 1 글자에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최대 일치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f2가 2인지를 확인하려면 ABA에서 길이가 2인 접두사 AB와 접미사 BA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AB와 BA는 다르기 때문에 F2는 2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F2는 1인지 확인해보면 ABA에서 길이가 1인 접두사는 A이고 접미사도 A여서 F2는 1이에요. 최대 길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한 것처럼 2부터 차례로 시도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실패함수를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사실 아직 실패함수가 왜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건 천천히 이해하는 것으로 할게요. 현재 저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 F5를 구하고 싶다고 할 때 F5는 5인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F5는 4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F5는 5인지 확인해보면 AB, ABC, A에서 길이가 5인 접두사 AB, ABC와 접미사 BA, BC, A가 일치하는지를 봐요. AB, ABC와 BA, BC, A는 다르기 때문에 F5는 5가 아니에요. F5는 4인지 확인해보면 비슷한 분석을 통해서 F5는 4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 두 글자는 같았는데 약간 아깝네요. 이 뒤는 설명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F5가 1인지까지 쭉 확인을 해서 F5는 1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각 fx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s제곱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복잡수는 OS 3승이에요. 근데 전체 f를 무려 OS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같이 볼게요. 전체 f를 OS 3승이 아닌 OS에 구하려면 마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같이 각 f의 값을 구할 때 이전의 f 값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일단 f5는 앞에서 같이 계산한 것처럼 1임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f6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f6을 구할 때 f5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표시해 뒀어요. f6을 구할 때 이전에 하던 것처럼 f6은 6인지 f6은 5인지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f5가 1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밑에 문자를 움직일 필요가 없이 위와 아래 각각에서 이전에 확인한 문자열들의 다음 칸에 해당하는 두 글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 두 글자는 그림의 연한 초록과 진한 초록으로 표시해뒀어요. 두 글자가 B로 일치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접두사와 접미사의 앞 두 글자가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전에 계산한 정보를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F5로부터 F6에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앞 두 글자가 같다는 건 알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F6을 2로 바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두 글자보다 더 많이 일치해서 F6이 2보다 클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F5는 1이라는 사실로부터 F6이 2보다 클 수 없으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볼게요. S에 A나 B 같은 글자가 적혀있으면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어서 글자를 빼놓고 설명을 진행해볼게요. 우리는 F6이 2보다 클 수 없다는 걸 귀류법으로 보이려고 해요. 만약 F6이 2보다 크다면 적어도 S0:7에서 앞 세 글자와 뒷 세 글자가 일치한다는 의미니까 위의 그림과 같이 S0:3은 S4:7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S0:2와 S4:6이 일치하기 때문에 F5가 최소 2 이상이에요. 이미 F5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F5가 최소 2 이상인 상황은 분명히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6이 2보다 클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F6은 2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일반화하면 우리는 FK를 구할 때 FK-1의 값을 활용할 수 있는데 FK는 최대 FK-1 더하기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시처럼 만약 S, FK-1과 SK를 비교해서 두 글자가 일치한다면 바로 FK는 FK-1 더하기 1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한편 FK를 구할 때 왜 S, FK-1과 SK 이 두 글자를 비교하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인덱스 문제가 사실 매번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지만 특히 KMP를 구현할 때 이걸 잘 이해해야 코드를 받아들이기 쉬워서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FK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구간을 찾게 되고 각 칸의 인덱스는 위에 적혀있는 것과 같아요. 이 상황에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둘 다 한 칸씩 늘리면 인덱스가 각각 K와 FK-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S, FK-1과 SK를 비교하면 돼요. 이 관찰을 통해 F별을 처음부터 쭉 채워봅시다. 사실 지금 S, FK-1과 SK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가 적절한 예시가 나오면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F0은 F의 정의상 S0:1은 A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니 자명하게 0이에요. 그 다음 F1도 계산해보면 A, B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가 없어서 0이에요. SF0은 S0과 S1을 비교해보면 둘의 값이 달라서 원래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예시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F2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S0과 S2를 비교해보면 둘은 일치해요. 그러면 그 전에 F값인 F1은 0에서 뒤에 한 글자가 붙은 게 F2고 그 말인 즉슨 F2는 F1 더하기 1이에요. 다음으로 F3을 구할 땐 F2의 결과에서 글자 한 개씩을 붙일 수 있는지 확인해요. SFE는 S1과 S3을 확인해보면 둘은 일치하기 때문에 F3은 F2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식으로 F의 마지막 값은 제외하고 다 채워뒀다고 해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칸을 채울 차례예요. 만약 SF8은 S4와 S9가 일치했다면 F9는 F8 더하기 1은 5였겠지만 아쉽게도 두 글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F9 값을 찾기 위해 아래에 있는 문자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해요. 한 칸씩 밀면서 확인을 하면 F9가 4인지, 3인지, 2인지, 1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구해놓은 값을 가지고 영리하게 밀 수 있다는 게 실패함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키포인트예요. 제가 영리하게 미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값들을 전부 초록색으로 표시해뒀는데 아마 전혀 이해가 안 가시겠죠?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설명을 할 테니 행운을 빌게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5번 곱씹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F8은 4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접두사 4글자와 접미사 4글자는 일치하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글자를 추가하려고 하니 두 글자가 달라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늘 하던 대로 별 생각 없이 아래에 있는 문자를 한 칸 오른쪽으로 밀어서 F9는 4인지 비교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원래 문자는 잠깐 제쳐두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게요. 또 여기서 F9는 4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표시해보면 그 중에서도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아주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한 100명 중에 1명은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전혀 깨달음이 오지 않은 나머지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F3은 2임을 미리 알고 있어요. 또 F3이 2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저기 오른쪽 위에 그림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접두사, 접미사의 세 글자가 겹치지는 않지만 두 글자는 겹친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미른 행위가 F4, 즉 앞 네 글자에서 접두사, 접미사의 최대 일치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 한 칸만 밀게 될 경우 F3이 3이 아닐 때 겹치는 구간이 그대로 겹쳐져요. 우리는 F3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두 칸 겹치도록 바로 아래의 문자열을 두 칸 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칸을 밀면 마지막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는 자동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열에서 해당 부분은 S8은 4였기 때문에 일치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자열에서 해당 부분은 F3을 이용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값이 동일하도록 밀었기 때문에 일치해요.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값이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한 초록과 연한 초록으로 표시한 마지막 글자만 확인하면 돼요. 이때 진한 초록은 S9고 연한 초록은 앞 네 글자에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최대 일치하는 부분의 한 칸 뒤인 SF4는 S2예요. 이 둘은 A로 동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9는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fi 값을 구할 때에는 길이 fi 빼기 1만큼의 구간을 그대로 가져온 후 다음 한 글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만약 일치한다면 fi는 fi 빼기 1 더하기 1로 쉽게 계산 가능해요. 하지만 그림과 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문자를 적절하게 밀어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밀어줄지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겹친 영역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얼마나 겹쳤는지를 참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전에 일치하던 구간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겹치는 구간을 그대로 살려 아래의 문자를 밀어준 후 마지막 글자를 비교하면 돼요. 만약 여기서 각 마지막 글자가 다르다면 초록색 구간 안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얼마나 겹쳤는지를 확인해 그 구간을 그대로 살려 다시 아래의 문자를 밀어주는 걸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실패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아마 정말 심각하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니 나만 바보인 건가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이걸 구현하는 아주 큰 고비가 남았어요. 구현을 할 때는 실제로 문자를 미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에서 비교를 해야 할 두 인덱스만 가지고 가요. 도식화에서 보여드린 실패함수 계산 과정을 인덱스와 함께 같이 다시 확인해 볼게요. 먼저 i와 j를 각각 위와 아래의 인덱스라고 할게요. si와 sj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si는 sj일 경우 fi는 j 더하기 1이고 i와 j를 모두 1 증가시키면 돼요. 이렇게 1 인덱스드, 0 인덱스드 등의 문제로 fi는 j 더하기 1인지 fi는 j인지 등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fx의 정의가 문자열 s0 콜론 x 더하기 1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잘 이해해보세요. si가 sj와 다를 때에는 우선 j가 fi 빼기 1이고 초록색 영역의 길이가 fj 빼기 1임을 이해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i는 그대로이고 j만 fj 빼기 1로 바뀜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또 여기서 si와 sj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j는 fj 빼기 1로 바뀌겠죠? 지금까지 제 강의들에서는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고 제 코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구현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명만을 보고 동작 원리를 완벽히 이해해서 구현을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보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 뜯으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실패함수 내용이 꽤 난해했는데 코드를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간결해요. 간결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덱스 i는 위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문자의 위치고 인덱스 j는 아래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문자의 위치예요. fi를 구할 때에는 당연히 si를 비교하게 되고 j는 비교를 하면서 옮겨 다녀요. 다섯 번째 줄에서의 while문이 많이 헷갈릴 텐데 일단 si와 sj가 일치한다면 while문 안에 조건이 false이니 바로 여섯 번째 줄로 가서 fi는 뿔뿔 j, 즉 fi는 j, 그 다음으로 j 더하기 j 플러스는 1이 실행돼요. si와 sj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while문에서 계속 붙잡혀 있으면서 j는 fj 빼기 1로 바꿔나가는데 이게 앞에서 같이 살펴본 것처럼 밑에 문자를 적절하게 밀어주는 과정인 거고 그러다가 j는 0이 되면 while문을 탈출하는 로직이에요. 드디어 KMP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실패함수를 이해하는 게 KM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함수를 이해했다면 KMP는 사실상 거의 거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A 안에 B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정식하게 짜면 제일 앞에서 본 것처럼 OA 곱하기 B가 걸릴 테지만 KMP 알고리즘을 통해 OA 더하기 B에 해결하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B에 대한 실패함수를 필요로 하는데 실패함수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 표를 채워보세요. 표를 채우면서 실패함수 과정을 잘 따라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A에서 B를 찾는 KMP 자체가 실패함수를 찾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과정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또다시 IJ가 나와요. 이 IJ는 실패함수와 같이 위와 아래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문자의 위치를 말해요. 일단 처음엔 A0과 B0을 비교하고 둘은 일치해요. 일치하니까 계속 가볼게요. 일단 당장은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따라와 주세요. 실패함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문자를 움직이지 말고 i와 j를 둘 다 1 늘려서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확인해보면 A1과 B1이 일치해요. 이제 계속 일치하는 부분 한 번에 쭉 보여드릴게요. 잘 나가다가 i는 5, j는 5에서 두 글자의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아래의 문자를 옮겨야 하는데 여기서 한 칸만 옮기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법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아래의 문자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값을 얼마로 두면 될지 실패 함수를 구할 때 나왔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알아맞혀보세요. 저기 실패 함수의 값 중 하나에 주황색으로 칠을 해뒀어요. 저 f4는 3이라는 값은 ABABA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가 3글자라는 의미예요. 이제 뭔가 좀 보이시나요? 잠깐 문자열 A는 신경 쓰지 말고 원래 B와 실패함수를 이용해 옮긴 B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이전에 실패함수에서 본 것과 같은 맥락인데 비록 지금 A와 BJ가 다르기 때문에 B를 옮겨야 하지만 앞에 다른 글자들은 다 일치했으니 일치하는 구간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ABABA에서 접미사와 접두사가 일치하는 세 글자를 그대로 살리면서 아래의 문자를 이동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때 J의 값은 얼마일까요? 물론 눈으로 보면 3이란 걸 알 수 있긴 한데 이 3이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되는 값일까요? 이 값은 fj-1은 f4예요. f4의 정의가 ABABA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였고 우리는 일치하는 ABA의 다음 글자를 AI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0인덱스드, 1인덱스드 등의 문제로 F5인지 F4인지 F4 더하기 1인지 이런 게 헷갈린다면 F의 정의와 그림을 잘 참고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AI와 BJ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J를 FJ-1로 옮기면 돼요. 이건 실패함수를 구할 때 하던 방식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 다음 비교를 이어가면 돼요. A5와 B3이 일치해요. I와 J를 모두 1 증가시켜요. A6과 B4가 일치해요. I와 J를 모두 1 증가시켜요. 이번에는 A7과 B5가 일치하지 않아요. J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맞춰볼게요. 첫 5글자에서 접미사와 접두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인 F4로 옮기면 돼요. F4가 3이니 3개가 겹치는 것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AI와 BJ를 비교해볼 차례예요. 아쉽게도 또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러면 또다시 J를 옮겨야 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첫 3글자에서 접미사와 접두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인 F2로 옮기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음 글자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J를 다시 옮겨야 해요. J를 F0으로 옮기면 돼요. 이제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마저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더 이상 J를 옮길 곳이 없으니 I를 1 증가시켜요. 이번에는 A와 BJ가 일치해요. 계속 하던 대로 I와 J를 모두 1 증가시켜요. 이번에도 일치해요. 계속 쭉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J가 8, 즉 끝에 도달하게 되면 A 안에 B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A 안에 B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탐색을 중단하면 되지만 B가 등장하는 횟수를 구하고 싶다거나 B가 등장하는 모든 위치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서 탐색을 계속 이어나가야 해요. 그러면 이때 J를 어떤 값으로 바꾸면 될지 고민해보세요. F7의 값을 참고해서 J를 3으로 옮기면 돼요. AI와 BJ를 비교한 후 다시 J를 옮기는 작업이 반복돼요. 뒤에 작업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KMP 알고리즘의 전 과정을 알아봤어요. KMP에서는 접미사와 접두사의 일치를 바탕으로 탐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요. 앞에서 본 실패함수의 코드를 잘 이용해 구현을 직접 해보셔도 좋고 아직 자신이 없으면 바로 코드를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구현을 해본 후에는 BOJ 16916번 부분 문자열 문제에서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실패함수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21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포문 안에서 I와 J의 움직임을 처리하는데 실패함수에서 보던 로직과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24번째 줄과 같이 J가 P.점 사이즈에 도달하면 문자열 S 안에 문자열 P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부분 문자열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을 출력하고 종료했어요. 만약 탐색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장 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 이런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받은 후 다른 분들의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채점 서버 기준, 그러니까 GPP 기준 str 함수가 선형 시간에 동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등장 여부만을 선형 시간에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그냥 str 함수를 써서 날로 먹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등장 횟수를 구해야 한다거나 아예 실패 함수를 가지고 뭔가 응용이 들어가면 단순히 str 함수로는 해결이 힘들고 KMP가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KMP 알고리즘을 알아봤어요.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이 알고리즘을 이번에 처음 접했을 경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F나 문자열의 인덱스 등이 제 강의에서 정의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KMP는 코딩 테스트 기준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에 온 시간을 쏟기보다는 다른 단어의 내용을 학습하는 게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한편 KMP에는 실패 함수를 이용하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응용법이 있어요. 해당 문제들을 응용 문제로 두긴 했지만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대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학습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